않으면 지상파 칼라봐도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TV하고 나머지 광고 쪽 반에서도 많은 말씀을 주셔서 거기 이제 첨언을 더 드려보면 TV 쪽 차트는 그나마 시청률 조사라고 하는 합리적이거나 검증받는 데이터로 인해서 그나마 안정적인 시장을 가지고 오셨던 게 맞고요. PC나 모바일 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리고 새로 나온 신규 유형 광고에서는 조사 자체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광고 쪽으로 좀 측정을 해보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녀봤더니 광고주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일별로 얼마가 노출되는지도 안 주고 몇 명이 노출됐다도 아니고 몇 퍼센트 노출됐다고 해서 땡! 정답입니다. TV 시청률은 그려보시면 회별로 얼마만큼 도달했는지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보여드립니다.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사 체계상의 한계가 존재하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매체를 조사하시거나 정리를 하신다고 하면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형태로 어떻게 통합을 할 거냐에 대한 이슈부터 시작해서 교수님이 주셨던 오리지널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겠습니다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목적과 내용이 정확해진다고 하면 어떻게 가자,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실 텐데 그동안 너무 패라만 있으셔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앞으로 협의체가 됐고 내용이 됐고 이런 자리가 좀 더 많이 돼서 같이 해보자. 그리고 저희가 협력을 구하거나 말씀을 드리거나 이렇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자. 어떻게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까 최승현 국장님 말씀하셨던 CIM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거기도 VOD 많이 보시기 때문에 VOD를 보자라고 했는데 세탑마다 사업자마다 틀려지는 그 로그 데이터나 RPD 데이터 하나 모으고자라고 하시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멕시콘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정확하게 201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데이터를 부은 사업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까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박 부장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 쓸 수 있어요? 지금 황 박사님은 지금 조사회사 입장에서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조사에 별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바꿀 생각이 없다고 이런 겁니까? 아니요, 그냥 부른 거예요. 제일 큰 호소를 내리셔서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도 방송산업하고 같이 연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패널 말고 PC와 모바일을 출장하는 회사와 함께 이런 부분들 연합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휴대폰 제조사도 만나봤고요. 태블릿 제조사도 만나봤고 IPTV 3사도 다 만나봐서 말씀도 드려보고 데이터 협조도 구해봤습니다. 그리고 TV인프, 그다음에 KTV, K플레이어 다 만나봤는데 협조는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 좀 더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준웅 교수님 지금 그 많은 얘기를 다 답변하실 수는 없으실 것 같고 지금 방송에서 어떻든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거랑 연계시켜가지고 그렇게 할 때 뭐를 어떻게 좀 신경 써야 되는지 포함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저 죄송합니다. 혹시 패널을 아닌 사람 발언할 수 없습니까? 먼저 듣고요. 드리겠습니다. 토론회 저희가 발제를 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었는데 다들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정말 보기를 잘했다. 요즘에 제가 참여한 어떤 토론회보다도 아주 쟁점이 명료하고 각자의 논지가 아주 분명하고 그다음에 의미가 아주 잘 공유된 그런 어떤 훌륭한 토론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제시하신 모든 문제가 사실 제시하신 분의 입장이나 이해관계를 생각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이해관계의 상충을 조정하는 게 이 사업의 시장 점유율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결론 비슷한 말하자면 희망 비슷한 제언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요점별로 해서 4가지 요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 곽혁 상무님 비롯한 소위 사업자적인 광고주 입장에서의 입장을 대변하신 분들은 이런 시청 점유율 제도가 광고 노출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대로 측정 못하고 만약에 광고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못 주면 어떡하느냐 이런 우려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빨리 전환되기 위해서라도, 즉 광고주와 일부 사업자들의 그런 어떤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 제도가 정상화되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곽혁 상무님 말씀하셨듯이 이미 지상파 뉴스 자체가 광고주들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지상파의 주요 그런 어떤 편집 책임자들이 아직도 자기네 그 지상파 뉴스 프로그램을 포함한 주요 프로그램의 1% 시청률이 예컨대 모바일로 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1% 시청률보다 훨씬 영향력이 없을 수가 있고 사실은 굉장히 무력한 그 1% 시청률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어떤 새로운 플랫폼이나 그렇죠? 새로운 기기를 이용한 시청자의 규모도 측정이 안 되고 그 시청자들의 특성이 파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그 제작자들 중에 내용적으로 그 제작자들은 아직도 자기 자신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근본적인 시장의 변화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말하자면 그 시장에 있는 주요 행자들의 그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가 정상화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이런 어떤 다양한 기기는 물론이고 플랫폼별로 교차되는 그런 어떤 시청 형태, 말하자면 프로그램의 이용 형태죠. 이거를 활용해서 예컨대 방송 사업자들도 이런 연기 광고라고 하죠. 크로스 플랫폼 광고 영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게 안 되거나 못 되거나 혹은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 명백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말하자면 시장 관행을 충분히 못 따른 일이 개선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곽혁 상무님을 비롯한 일부 그 사업자들의 얘는 이게 뭐 큰 도움이 되겠어? 이런 생각이 아직도 조금은 있으신 것 같은데 뭐 거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잘 되면 될수록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광고 시장 활성화, 이게 꼭 활성화가 아니라 정상화가 되겠죠. 정상화를 위해서 틀림없이 기여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제 첫 번째 요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자꾸 이 사업의 요점이 이게 말하자면 규제의 목적으로 하는 그런 미디어 같은 그런 방송국에 나와 있는 시청률 규제 이것과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사업자들 간의 주요한 그런 효과를 구조한 시장 활성화 이게 구분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입장에서 보자면 사업자 입장에서 보자면 목적으로 보자면 이게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지금 다루고 있는 대상이 같은 대상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변화의 그런 어떤 초점도 그러니까 무엇을 봐야 될지 관심 내용도 사실상 같다. 그리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규제 목적에서 이거는 뭐 다르기 때문에 뭐 실시간 조사만 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규제의 목적이 여러 다양성 분작이거든요. 이거를 위해서 지금 방송 시청률과 말하자면 신문의 구독료를 합산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조차 저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지표까지 만들어서 규제하고 있는 마당에 실시간은 물론 비실시간 수많은 종류의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봐서 도대체 어떤 목소리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위험할 정도로 효과적으로 형성하는 그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체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규제적인 목적에서도 다양한 기기, 플랫폼, 내용을 넘나드는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사업자들의 그런 사업적 목적을 이용하는 것과 말하자면 목적은 다르지만 내용이 같기 때문에 대상이 같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조사 등등에 대한 문제점들 일부 사업자들 지적하셨는데요. 전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사실은 저는 오래전서부터 말하자면 기존 시청률 조사를 위한 기초조사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제가 결국에는 강조한 게 기초조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조사 잘해라 이래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처음을 드리자면 우리도 이거를 위한 규제, 그러니까 규제는 아니고 거버넌스죠 일종의. 왜냐하면 이제 사업자들 포함이 돼야 되고 당연히 규제자
당연히 정부에 포함되는 그런 어떤 전문가 중심의 그런 어떤 거버넌스 체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아마 이런 어떤 기초 조사에 근데 현재 1인 가구가 혹은 이동전화로 샘플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빠져서 일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과대 회집되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역시 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거 다 결정되고 나중에 조사 단계에 들어가서 이게 문제인데 이런 거 안 하세요. 탑에서 그렇죠? 제대로 균형 감각을 갖추고 전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1인 가구, 1대표성의 문제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지적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정윤호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요. 결국엔 이게 너무 이거 하면서 전체 방송, 이 매체 시장 자체가 공적인 그 어떤 관심이나 이해관계가 대변되지 않고 사업자들의 그런 이해 다툼, 압의 난장판이 될 우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버넌스의 구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정 선생님의 우려에 한 가지 제가 더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방송 시장의 문제는 이 상업적 이해관계가 많아서도 문제지만 오히려 반대일 수가 있어요. 뭐냐면 기존 매체 집행이라든지 그 광고 집행 관행 자체가 너무 불투명하고 좀 정치적이거나 혹은 어떤 사회적 영향력에 기반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제대로 된 타당한 조사 체계가 들어와서 이것이 표준적인 어떤 수표로서 작용을 하고 한다면은 정 선생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 영역에 있어서의 말하자면 그 정상화, 공적 관심의 그 대변이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다. 네? 지금은 그것조차도 안 되고 소위 말하면 타당한 그것조차도 안 되면서 굉장히 불투명하게 모든 관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정 선생님 의견에 너무 공감합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안에서는 기술적이고 방법론적인 진보가 타당한 방법론을 갖춘 것이 사회적인 진보하고 일치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플로어에서 아까 질문하실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한두 분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괜찮으십니까? 저는 폭스채널 코리아에서 리서치 전담하고 있는 한승현입니다. 먼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저희 한국에 지금 일단 등록되어 있는 PP가 200개 이상이 됩니다. 그 중에 시청률이 일단 극소라도 나오는 게 10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나오신 패널분들 보시니까 일단 케이블 마켓에 비양이가 와도 살아남으신 공룡분들인데 이분들께서 지금 자기들 방송법 싸우는 같은 조금 심하게 보는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정책을 정하실 때는 이 중소 PP들의 의견도 반영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200개 이상 PP 중에 솔직히 케이블 시청 점유율의 60%는 상위 20%에 나오고 상위 20에서 나오거든요. 광고는 더 나는 거고 하지만 정책 결정에서는 그 중소 PP 의견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시청률 조사 방법 어떻게 바꿔야 하는 부분이 정확히 왜 하느냐 부분은 제가 이야기 광고나 채널 사업이나 공중파나 다 다른 얘기겠지만 하나로 한다고 더 나은 방송시장을 만든다는 게 목표에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체적인 방송시장 그 참여자들의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청률 부분에서 제가 이제 시청률 얘기할 때는 꼭 사실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통계학에는 그 오차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오차범위 우리가 그 월간 보고 받으면요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조금 적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오는 시청률에다가 플러스 5로 시키고 마이너스 5로 시키는 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1% 2%하고 케이블은 0.몇% 가거든요. 한마디로 통계학성으로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성적표가 이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쓰는 건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시청률 조사 방법도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지금 있는 건 뭐 완전히 완벽해지는 것 같은데 이제는 더 나은 걸 하자라는 얘기가 나는데요. 지금 제가 인정할 수 있는 거는 하는 이유는 시청자들이 시청 패턴이 바뀌니까 즉 TV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뭐 핸드폰하고 인터넷으로 보니까 그걸 포함시키자는 걸 인정할 수 있어요. 즉 실시간 라이브 방송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인터넷으로 하는 걸 인정할 수 있지만
VOD, 솔직히 말해서 VOD는 저는 이 VOD 시청률이 말이 되나라는 좀 반문을 해요. 왜냐하면 시청률 어떻게 보면 경쟁입니다. 같은 분리한 시간 내에서 어떤 사람이 선택하면 그 선택한 게 시청률을 낮추는 거거든요. 시청률은 2위 싸움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MBC 1등을 좋아하고 SBS 2등을 좋아한다 해가지고 시청률에 MBC가 1점 먹고 SBS가 반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내가 같은 것만 들어가기 때문에 2등이 없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확한 똑같은 시간 내에서 하는 게 경쟁이 시청률인데 VOD 같이 시간이 빠진 상태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데서에 들어간다는 부분은 저는 솔직히 이거는 그냥 인기도 정도 하는 부분이지 이게 어떤 시청률, 특히 정책적으로 보는 시청률에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 케이블, IPTV 그리고 스카이라이프 보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스카이라이프, IPTV하고 케이블하고 대비했을 때 가구수 대비해가지고 시청률 나오는 게 현재 너무 낮습니다. 저희는 본사에 보고할 때 케이블, IPTV 다 합해가지고 보고를 하는데요. 1등 20등 밖으로 나가면 IPTV 같은 거 시청률이 아예 잡히지도 않고요. 20등 안에 들어오는 채널들이 대충 케이블이 한 10%는 잡힙니다. 근데 커버리지는 것도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이거는 모집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먼저 잡아가는 게 우선이지 지금 상태에서 어딘 걸 더 많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는 아니지만 좀 더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또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지금 PP 쪽 얘기를 좀 해주시죠. 시청 조사와 닐슨 리서치에서 대표이사를 한 10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지금은 미디어 오데이아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청률 조사가 1991년도에 서울에서 250억을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닐슨이 4,300억이고 TNS가 3,000억이니까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그런데 70년에 개발된 시청률 조사 시스템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목표가 있는 거고요. 국내에서 미디어 관련 데이터 중에서 믿을 만한 이 시청률 조사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광고비가 인터넷 광고비가 TV 광고비를 초월했는데 인터넷 관련된 자료를 공개적인 인덱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시청률을 공문한다는 게 시청률 정확성을 이렇게 인정하면서 지금 상업적으로 상당히 이용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조사 방법이 있는데 시청률 조사회사가 추진하지 못하는 건 첫째 재원 문제고 패널이 10배, 20배 이렇게 증가됐는데 사용량은 줄어들었고 또 하나 방법이 시청률 조사회사가 조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이나 IPTV나 스카이라이프, 케이블, 모바일 TV는 다 디펜던트하게 됩니다. 사업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조사회사가 공정한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논의장에서 향후의 조사 방법이 가능하지 않은 게 아니라 현재 시청률 조사 방법에다가 아까 데이터 표준도 말씀했지만 기존 사업자들 데이터를 합치게 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조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청률 조사 방법에 문제라기보다 혹시 개선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말씀 아주 중요한 우리가 얘기하는데 좀 빠졌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PP들 사실 전혀 안 잡히는 PP 입장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황세현 박사님 거기서 패널을 몇 배쯤 늘리면 다 잡을 수 있나요? 그 아주 작은 PP까지. 전수조사에 어려운 것만 물어보고 말씀을 올려드리면 내용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채널별 뭘로 보시냐에 따라 다르실 수도 있는데 평균값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려 있어가지고 비슷한 습관적으로 찾았을 때 시청률이 잡힐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하면 패널을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들이 그걸 볼 수 있는 레퍼토리 안에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들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보여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더 많은 패널을 넣는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4,500 패널이 호주 대륙 전체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률 조사 패널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우리가 더 많을 겁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많다고의 문제가 아니라 많아서 좋게 측정이 되고 하면서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과 시간의 문제가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나름의 합리적인 방도와 내용들을 가지고 방송의 끝이나 어떤 가이드라인을 맞춰가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지 문제를 좀 다양화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토지 문제를 다양화하려면 사건을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현상에서는요, 시청률이 안 나오는 거는 커버리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채널들은 MPP 같은 사람들은 S4 다 들어가요. 스타일도 들어가고 마이크도 들어가지만 대부분의 PP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HB니스에서는 들어간 사람들만 적거든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방법론으로만 따진다면 HB니스의 팬들한테 모든 채널을 다 풀어주라고 됩니다. 그럼 똑같은 상황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그거는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사실 이 똑같은 문제를 저희도 TV 같은 채널이 있긴 하지만 인기는 바둑 같은 채널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은 문제를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확인해 본 바로는 세계 어느 나라는 티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저희는 티어별로 상품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기본형, 공평, 여러 더구나 이제 IP로 넘어가게 되면 이 상품들이 엄청나게 다양한데 티어를 반영해 줄 수 없습니까라고 저는 분명히 여쭤본 적이 있었고요. 실제로 전 세계 어디에도 티어까지 반영하는 다운되는 패널 구성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그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 저도 왜냐면 확인했던 부분이라. 왜냐면 TV만 얘기하면 제가 말씀을 온게임 내고 거의 시청률이 빠르게 먹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 좀 예, 그 부분은 방통위에서 혹시 의견을 정확하게 좀 받으셔서 홍 박사님도 하실 얘기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오늘 본논쟁까지는 좀 보류하고요. 또 전 그 조사에서 근무하셨던 선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자료의 호환성이나 아니면 사실은 유료 매체들은 자체 그 시청 정보들을 다 누적하고 있는데 그 신뢰성 문제는 있겠으나 그게 호환성 있게 사용이 될 수 있다면 이후에 많은 문제들이 쉽게 풀릴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면서요. 그 이준홍 박사님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최민희 의원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쭉 우리나라가 제도가 운영되고 이런 걸 지켜보면 뭐든지 상황에 몰려서 급하게 정책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건도 사실은 우리 부서인들이 되게 노력을 했고 박진영 부서가 민원연 때부터 같이 언론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많은 정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방통위가 2016년부터 방식을 바꾸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어서 그걸 보고 오늘 좀 놀랐습니다. 되게 일을 빠르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토론회를 흐름을 파악하고 조금 빨리 개최하는 취지는요. 내년에 하라는 게 아니고요. 좀 장기적으로 보고 정책 결정을 좀 이렇게 꼼꼼하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더 컸다는 점.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일을 추진할 때는 이제 이게 공직사회라는 게 일이 맡겨도 좀 빨리 추진해야 되고 결과 평가를 받고 그게 국회도 난리치고 뭐 돈에 관련해서 기재부도 난리쳐서 뭐 쫓기는 면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나온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추진을 하되 조금 더 꼼꼼하게 점검해야 될 사안들이 있다고 보여서 방통위가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준웅 교수님 아마 최근 데이터까지 다 찾으시냐고 고생을 하셨을 텐데 제가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결국은 시청자 규모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최근 거를 추적한 게 2013년 코바코 조사잖아요. 그러면 역산을 해보면 그걸 조사한 시점이 2012년일 텐데 13년 초인가요? 말이에요. 그러면 한 1년 전 정도의 데이터인데 지금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달라진 것 같거든요. 그거하고도. 그렇다고 했을 때 방통위가 이후에 조사할 때 사실은 얼마나 그 현재 상황을 충실히 담을 것이냐를 과거와 달리 훨씬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래야만 아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그 자료의 신빙성이나 그 설득력을 인정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백데이터를 충실히 만들어주시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데이터가 나오면 그거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 거냐의 답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했고요. 오늘 정말 그 여러 가지 입장이 있으실 텐데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아주 공정하게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자리 마련해 주신 팀 의원님실에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